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지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롯데백화점 데이터 인텔리전스 부문의 김철관 부문장님을 모시고 데이터 기반 백화점 경쟁력 강화 주제로 롯데백화점의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롯데백화점의 소개와 더불어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데이터로 어떻게 백화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두 가지의 사례들로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화점 매장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과정인 소싱 및 머천다이징 분야이며, 두 번째는 고객 관리와 마케팅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제들을 발굴하고 진행해 오면서 깨달으신 점과 향후 계획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전국에 32개의 백화점, 21개의 아울렛, 그리고 3개의 쇼핑몰로 이루어진 점포수 및 매출 1위의 백화점 브랜드입니다. 또한 온라인 매장은 롯데 온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약 6,200여 개의 브랜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입점되어 있으며, 구매 건수로는 오프라인 약 1억 1,600만 건, 온라인 약 750만 건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와 데이터는 AWS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온오프라인 구매 내역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유모차 대여, 주차장 이용과 같은 백화점 내 시설 이용 정보 또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롯데백화점은 AWS의 오랜 고객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신 지 올해로 3년 차가 되셨습니다. 데이터로 가시적인 비즈니스 효과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구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운용과 성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구축 이후에 그 숨겨진 여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겁니다. 그 전에 여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의 전체 모습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크게는 좌측에 오프라인 점포와 이커머스 몰을 보실 수 있으며, 우측에는 이를 통합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포별 온프렘 네트워크는 AWS로 네트워크 레벨에서 통합하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 온라인 몰 및 데이터 플랫폼은 하나의 클라우드 같이 동작합니다. 오프라인 점포는 다시 포스 시스템, 사은 행사, 문화센터, 웨딩과 같은 내부에서 구축하신 시스템들과 주차관제, L포인트와 같은 시스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커머스 몰인 롯데온 및 라운지 오더 같은 신규 서비스들은 AWS 위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덕분에 빠르게 연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RDS, 키네시스, API 서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며 FTP 및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인 EFS를 통해 배치 형태로도 수집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S3에 원천 데이터로 저장되며 EMR 및 레드시프트를 이용해 인사이트로 가공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빅데이터 포털, VIP 관리 등의 분석 결과로 활용되며 다음에 소개드릴 점포별 브랜드 입점 의사결정, 고객을 위한 실시간 마케팅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사실 여러 형태의 데이터 플랫폼을 비교해보면 그 논리적 구성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며 팔로워가 아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백화점 업계 리더인 롯데백화점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부문 김철관 부문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리딩하고 계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롯데백화점 데이터 인텔리전스 부문 김철관입니다. 저는 오늘 오프라인 리테일러인 롯데백화점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의 밸류체인은 크게 제조, 소싱 앤 멀천다이징, 공급망 관리,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 고객 관리 앤 마케팅, 라스마일 배송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화점은 명품, 화장품, 패션 등과 같은 럭셔리 상품들을 여러 매장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대형 상점입니다. 즉, 백화점은 일반적인 리테일러와는 달리 아이템 단위의 상품보다는 브랜드의 입점과 퇴점, 점포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과 판매 전략, 그리고 고객 마케팅과 점포별 고객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의 6개 밸류체인 중에서 백화점 관점에서 중요한 소싱 앤 멀천다이징,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 고객 관리 앤 마케팅을 핵심 밸류체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밸류체인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싱 앤 멀천다이징 영역에서는 트렌드가 좋은 신규 브랜드를 발굴해서 입점시키고 백화점에 이미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어떤 점포로 확산할 것인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해결하고 싶은 과제입니다. 이에 SNS, 뉴스,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개인이 생산하는 다양한 소셜 버즈를 기계학습 기반으로 신규 브랜드를 추천하는 트렌드 센싱을 개발했으며 롯데만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포별 맞춤형 브랜드를 추천하는 MD 어드바이저를 개발했습니다.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 영역에서는 점포별로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상권의 특성은 무엇이고 상권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 특성을 기반으로 어떤 고객들을 위한 판매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가 가장 데이터로 해결하고 싶은 과제입니다. 이에 점포별로 상권과 고객 특성 분석을 통해 점포의 배후 상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 혹은 어떤 고객에게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점포에서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수 고객 등 전사적인 제도의 현황을 분석해서 개선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관리 앤 마케팅 영역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고객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온라인 커머스에서는 단연간의 데이터 경험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고객을 관리해 왔지만 그에 반해 오프라인 리테일러는 대면 중심의 고객 관리를 해왔던 터라 우수 고객 혹은 멤버십 제도를 제외하고는 고객 관리 툴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백화점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구매 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고객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롯데백화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세션에서는 소싱 앤 멀천다이징 영역에서는 트렌드 센싱과 MD 어드바이저, 고객 관리 앤 마케팅 영역에서 고객 관리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 센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신규 브랜드를 발굴함에 있어 저희가 주목했던 페인 포인트는 바이어의 업무 몰입도와 경험치, 직감과 과거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브랜드가 발굴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연간의 경험과 직관에 데이터를 더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역량이 우수한 바이어들도 있지만 모든 바이어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바이어들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트렌드 센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상 카테고리를 정의했습니다. 과거 3년간의 소셜 버즈 분석 결과 패션과 리빙 카테고리는 월별 소셜 버즈 증감 추세가 분명하고 추천 대비 입점 시까지 시차가 있어 추천이 가능한 반면에 뷰티와 F&B 카테고리는 소셜 버즈 증감 추세가 분명하지 않고 추천 대비 입점 시까지 시차가 없어 추천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패션과 리빙 카테고리는 온라인 플랫폼 내에 우수 브랜드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풀링해서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그 외의 카테고리는 바이어가 요청하는 브랜드에 대해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대상 카테고리를 정의했습니다. 이어서 블로그, 커뮤니티, 뉴스, SNS 등 온라인에서 개인이 생산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게시물이 생산되는지를 측정하는 볼륨, 회원수, 방문자 수, 팔로워 수 등 게시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감성 지수와 긍부정 점유율을 기반으로 센티멘트를 정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수를 결합해서 브랜드가 시장에서 얼마나 트렌드가 좋은지를 판단하는 소셜 인덱스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월별로 수집되는 브랜드별 소셜 인덱스와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해서 기계학습 기반으로 앞으로도 트렌드가 좋을 브랜드를 추천하는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천 결과는 궁극적으로 바이어들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BI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실제 22년 2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풀 중에서 트렌드가 좋은 브랜드는 르메르와 마테킴입니다. 이 브랜드들은 앞으로도 좋은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어서 MD 어드바이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 어드바이저는 트렌드 센싱과 마찬가지로 바이어의 직관과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점포별 맞춤형 브랜드 추천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점포별로 맞춤형 브랜드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점포와 브랜드를 동일한 가구로 측정,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가구 유형과 추정소득을 기반으로 이 각을 정의하고 이 각을 기반으로 브랜드 페르소나와 점포별 목표 페르소나를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르소나는 성별, 연령대를 활용해서 많이 정의합니다만 백화점 고객의 구매 행태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등
상품의 실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사용자와 구매자를 아우르는 가구 유형이라는 각을 도입했고, 백화점업의 특성상 백화점 내에서의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과 상관관계가 높은 추정 소득을 또 다른 가구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구 유형과 추정 소득은 롯데 멤버스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기계학습 기반으로 예측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리테일러 중에서 다양한 오프라인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포별 페르소나를 정의하려면 점포의 잠재 고객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고객 구매일수의 변곡점인 5kg까지를 배우 상권, 누적 매출의 변곡점인 9kg까지를 유동 상권으로 정의하고 배후와 유동 상권 내 거주 고객을 잠재 고객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잠재 고객 중에서 백화점이 지향해야 할 핵심 고객을 우수 고객과 MZ 세대로 정의하고 앞서 정의했던 가구 유형과 추정 소득을 활용해서 점포별 목표 페르소나를 정의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도 목표 페르소나와 동일한 각을 활용해서 브랜드 페르소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점포별 목표 페르소나와 브랜드 페르소나는 동일한 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있으며 격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클리디안 유사도를 활용해서 이 격차를 계산하는데요. 이 격차를 계산하는 순간 점포의 목표 페르소나와 가장 유사한 브랜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점과 B점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점포별로 추천되는 브랜드는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A 점포의 핵심 고객은 신혼, 영유아, 가구 유형이 강하기 때문에 아동과 완구 중심의 브랜드가 추천된다면 B 점포의 핵심 고객은 성인 부모 가구 유형이 강하기 때문에 뷰티와 골프 그리고 컨템포러리 중심의 브랜드가 추천됩니다. 정리해보면 다양한 신규 브랜드 후보들을 트렌드 센싱을 통해 트렌드를 모니터링 하다가 트렌드가 좋은 후보 브랜드를 기계학습 기반으로 추천하고 이 후보들은 바이어들의 검토를 거쳐서 점포에서 테스트 입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브랜드를 구매하는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구매 데이터가 수집되면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점포별 목표 페르소나는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어느 점포로 확산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와는 달리 오프라인 리테일러는 그동안 데이터 기반 고객 관리보다는 매스 판촉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20년 대비 21년도에 기존 고객의 구매 일수와 평균 객단가는 소폭 성장한 반면에 전체 구매 고객의 30%를 차지하는 신규 고객의 차년도 이탈률은 46%에 달합니다. 이에
신규 고객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기존 고객의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 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관리 프레임워크는 백화점을 새롭게 이용하는 신규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육성하는 신규 고객 육성, 이미 백화점을 잘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백화점의 내점을 유도하는 기존 고객 내점 유도, 지금 백화점에서 구매가 발생한 고객에게 업셀을 유도하는 내점 고객 업셀 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고객 육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고객이 누구인지, 육성의 목표인 우량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의했고, 가설을 기반으로 신규 고객이 우량 고객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1700여 개의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해서 1700여 개의 변수들 중에서 신규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만드는 핵심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을 그룹핑해서 신규 고객이 우량 고객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 비헤이비어 패턴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비헤이비어 패턴은 롯데백화점 카드 사용, 첫 구매 후 25일 이내 재구매, 백화점 앱 이용, L포인트 사용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롯데백화점의 신규 고객인 롯데백화점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우량 고객 전환율이 68% 높습니다. 또한 첫 구매 후 25일 이내 재구매 시에 우량 고객 전환율이 48%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의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핵심 비헤이비어 패턴을 유도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고객 내점 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백화점에서는 점포별 판촉 행사를 안내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타겟 고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케터의 직관과 경험에 따라 실행하는 캠페인은 성과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어 마케터의 직관과 경험에 따라 타겟팅하는 캠페인과 기계학습 기반 모델을 활용하는 캠페인의 반응률을 비교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점포별 마케터가 실행하는 캠페인 대비 모델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캠페인의 반응률이 1.8%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점포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이를 전체 점포로 확산한다면 월 240억의 추가 매출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점포로 확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점 고객 업셀 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4월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롯데백화점에서도 실시간 캠페인 체계를 구축했으나 실제 활용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화점에서 첫 번째 구매가 일어난 고객들을 대상으로 백화점의 혜택을 전달하면 백화점에서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 선호 테스트를 통해 첫 번째 결제가 발생한 고객들에게는 첫 번째 결제 수단과 연관되는 혜택을
제공했을 때 가장 높은 추가 구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결제 수단과 연관되는 혜택을 전달했을 때 두 번째 구매율은 5.7% 개선되었고 고객 단가도 일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정 고객 업셀 유도는 빠르게 파일럿 테스트가 종료되어 현재 전체 점포로 확산했으며 월 120억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과제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그동안 롯데백화점에서 데이터 과제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시사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정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의 하는 일들은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이고 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가 필요한데요. 많은 경우에 구성원들은 나름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지만 why와 what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how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부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고객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해보는 AWS 워킹 백워드 워크샵을 통해 why와 what을 해결하는 how를 고민하는 시간이 저희 구성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fast fail입니다. 일단 문제를 정의하고 후보 해결 방안들이 도출되었다면 바로 실행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 AWS의 가장 큰 장점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실행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AWS를 도입하셨다면 AWS의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빠르게 실행해 보고 실패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문제의 해결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가설을 수립하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얻게 된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진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쪼개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도입하게 된다면 AWS에 대한 만족도도 효능감도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롯데백화점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에 대해 간략하게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더욱 더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공유 드리는 것으로 본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MD 어널리틱스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소싱 앤 머천다이징 영역의 강화를 위해 트렌드 센싱과 MD 어드바이저를 구축했습니다만 소싱 앤 머천다이징 영역은 백화점 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전체 머천다이징 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MD 의사결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의 동선 분석입니다. 백화점의 방문 고객 수 및 특성, 층내, 층간 이동과 같은 동선 분석, 브랜드의 구매 전환율 등 과거부터 오프라인 매장의 동선 분석에 대한 니즈는 계속 있었으나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CCTV를 활용해서 안면인식 기반 고객의 동선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백화점에서 보다 정확한 고객의 동선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의 동선 분석을 통해 백화점을 한층 더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고객 일상 관리입니다. 백화점에서 우수 고객의 중요성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오프라인 리테일러의 우수 고객은 빅테크나 금융사의 우수 고객 대비 금전적으로는 좋은 혜택을 받아왔으나 잘 관리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고객의 구매 패턴 기반 취향을 제공하고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고객 관점에서 최적화하고 고객이 받은 혜택들을 정리해서 혜택 리포트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수 고객 선정의 진척도 등 우수 고객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할 터치들이 있는데요. 이 터치들도 함께 정리해서 우수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 고객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백화점의 데이터 기반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 발표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